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뭐 반도체에 이어서 또 뭐 2차 전지, 그들이 조정을 받으면 또 뭐 기타 업종 대표주, 또 바이오 대장주, 이렇게 전반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 우호적인 환율에 따른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순매수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시장의 주도주가 뭘까요? 일단 뭐 중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수익률에서 좀 약한 모습, 체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시장의 어떠한 지수보다는 현재 수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지수가 훨씬 더 강하다. 특히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어떤 특징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K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 세계의 패권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전기자동차가 국내외 브랜드를 막론하고 화재 소식들이 간간히 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전기자동차도, 또 테슬라 자동차도 뭐 화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독 최근에 K 배터리의 화재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이 LG화학,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 같은 한국 배터리 업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지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화재가 또 화재에 따른 뭐 리콜, 그죠? 또 이런 손실액 부담, 이런 부분이 주가에 얼만큼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현재 잘 나가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주가에 어떤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화재 문제에 관련된 이 악재를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되는지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타 소재 장비 업체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주식공장장 TV에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요. 그죠? 뭐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GM의 볼트 전기차,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 판매분도 지금 현재 리콜을 한다. 화재 위험성이 확인이 됐다. 독일의 오펠. 자, 오펠 자동차는 원래 이제 GM 산하였는데요. 그죠?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 자동차 오펠, LG화학 배터리 전기차 리콜, 한국 배터리 울상, 뭐 이런 타이틀로 또 오늘도 또 헤드라인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GM뿐만이 아니라 BMW 전기차도 화재가 났다. 곤혹스러운 K 배터리. 10월달 한 달 전에 또 나왔던. 근데 아직은 이게 원인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규명이 안 됐다라는 점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또 조정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리콜 또 화재 이런 부분이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주가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최근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까지, 물론 이제 조정이 나와서 더 가기 위한 조정이 나와서 뭐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3사 업체들이 이러한 어떤 소식, 이런 헤드라인 기사로 인해서 주가가 추세가 꺾이다거나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그죠?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LG화학 배터리 전기차 일단 화재 또 리콜, 이제 화재 그 사진까지. GM 쉐보레 볼트 69,000대 리콜, 현대 코나 EV,
같은 배터리를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또 중국 CAT라든가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에서도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도 이런 화재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밀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제 조정을 받고요. 오늘도 사실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LG화학이라든가 또 삼성 SDI, 그쵸? 예.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그쵸? SK이노베이션은 오늘 7%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나쁜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현대차라든가 또 기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이나 또 삼성 SDI 같은 이런 배터리 셀 업체에 책임을 부과하고 뭐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최근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자동차 쿠가라고 하는 포드에서 만든 자동차,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삼성 SDI 배터리 팩이 장착이 됐는데, 뭐, 결함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면 교체, 리콜을 한다라고 이제, 포드 자동차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포드 자동차에서, 그럼 삼성 SDI, 너네가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 결함 문제 손실액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요. 12억 달러.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가 아마, 리콜 비용으로 이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또 판단하려면, 물론 이제 어디가 결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ESS 화재도 있었고, 그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누구 탓이다, 어디가 문제다라고 이제 꼭 혹 집어서 얘기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도 이제 수개월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뭐 배상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포드 쪽에서는 없었지만, 삼성 SDI 기준으로 본다면, 그쵸, 완전 책임 회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물론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코나, 우리나라 전기차인데 현대자동차의 코나 화재 일지를 보니까 뭐 10번도 넘어요. 그쵸?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가 지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 가솔린 자동차라든가 디젤 자동차도 화재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전기 자동차가 엔진차보다 화재가 많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슈가 될 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조 4천억 원. 거기다가 지금 포드 자동차,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죠? 전기차 화재가 주로 이제 배터리 팩 주변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의 결함 아니면 충전이 좀 오버돼서 과충전했을 때 날 수 있는. 그래서 뭐 90%만 충전한다, 뭐 이렇게 좀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리콜이 나온 게 결함 다 인정하고, 그럼 100% 완충을 하지 말고 90%까지만 충전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 손실액에다가 또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이 전기자동차 리콜에 따른 유럽 지역의 CO2 배출량, 이 규제도 초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약 4천억이 넘는 수준의 과징금까지 또 왈가왈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기차에만 화재가 난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이 현대자동차 코나의 화재 일지를 보더라도 2018년도부터 출시가 된 이후부터 뭐 적잖게, 그죠? 5월달, 8월달, 그 다음 이제 7월달, 뭐 캐나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최근 10월달엔 또 남양주에서 현대차 코나가 화재가 발생한 일지가 또 우리가 또 기록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봤을 때 코나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면, 여러분 판매 대수 보세요. 2018년도에 22,000대,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47,000대로 2배 이상 점프를 하죠. 올해 48,000대, 지난,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인데, 화재 발생 건수를 보니까 올해 7건, 작년에 5건, 재작년에 2건 정도예요.
그러면 판매 대수 대비해서 화재 건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화재가 비례해서 이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 코나 EV에도 이제 7,700대 자발적 리콜 얘기가 나왔죠. 코나 EV에 뿐만, 이거는 이제 LG화학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 자동차인데요. 미국 GM 볼트, 또 국내 한국 GM에서 판매했던 그 볼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전량 한 90%만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BMW 전기차라든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여기는 이제 SDI가 단독으로 그동안에 납품을 했다가 작년부터 중국의 CATL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뭐 BMW SUV라든가 미니 컨트리맨인가요? 작은 차,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물론 이제 뭐 SDI가 단독 그전에는 납품을 했기 때문에 SDI 탓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CATL 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뭐라 그럴까, 좀 갑론을박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주 잔고 약 1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GM이라든가 뭐 테슬라, 또 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포드, 뭐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물론 전세계 1위 아닙니까 LG화학이. 그래서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가솔린, 디젤 자동차보다 화재가 전기차가 더 많이 난다라는 그런 어떠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노트북, 지금 노트북 화재, 또 휴대폰 화재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제 과거 2000년도 중반에 소니 노트북, 여러분들 바이오라고 하는 소니 노트북의 배터리 화재가 좀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한 10년 넘게 흐르니까 이 안정성이 개선이 돼서, 그렇죠. 지금은 노트북에서 화재가 난다, 또 이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화재가 난다, 이런 물론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노트북 쓰는데 불날까봐, 또 스마트폰 쓰는데 불날까봐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이제는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보급이 되게 되면 이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처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이슈들이요, 그죠? 리콜이라든가 화재, 이런 얘기들이 결국 물론 이제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또 중간중간에 또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죠.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이런 성장성, 각오할 만한 어떠한 높은 잠재력을 갖고 계속해서 또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잠재력을 꺾을 수는 없지 않을까. 더군다나 최근에 외국인들의 행보는 굉장히 무섭죠. 자, 11월 들어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의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현황을 보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부동의 1위이기 때문에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반도체를 빼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동의 1, 2위를 빼게 되면 LG화학, 삼성, SDI를 가장 많이 샀다. 자, 여기서 하나 힌트를 또 드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지난 8월, 9월, 10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였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근데 11월 들어서면서 현재 7조 원이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 11월 주도주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LG화학, 삼성, SDI. 그러면 연말 혹은 내년 초반까지 이 반도체와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힌트를 우리가 또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보니까, 보세요. 재밌어요. 2009년도에, 그죠? 2009년도에 20일 연속.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3일 연속, 뭐 14일 연속. 2013년도에는 무려 44일 연속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죠? 기간 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 뭐 6조, 7조, 5조, 13조도 있었는데, 하루 평균 순매수액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죠?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 11월 5일부터 현재 11월 25일이니까 어제까지의 기준을 보게 되면 연속 15일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7조 2천억 원의 순매수 금액을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루에 한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기조가 얼만큼 이어질 수 있느냐? 지금 현재 뭐예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코스피 시장이 얼마 전에 갈아치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달러 기준에서 환산을 해보면 코스피가 지난 2018년보다 아직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훨씬 더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지만 이걸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좀 더 여유가 있고 전고점을 아직 못 미쳤다. 자, 이런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살 것이냐, 지속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던 주가가 뭐냐면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예요. 그죠? 뭐 코로나도 있고 또 그동안에 많이도 올랐고 말이 좀 많았었죠. 거품도 있고 뭐 거품론도 있었고. 그런데 이 테슬라 자동차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를 해버렸어요. 11월 들어서면서 거침없는 상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연속 4흘째 상세를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신고가 행진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테슬라가 건재한 가운데 물론 화재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현재 1등 전 세계 1위인 LG화학, 그죠? 그 다음에 5위권 STI,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의 K배터리 3사의 주가의 상승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섣불리 고점을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아직 뭐 늦었다, 뭐 늦지 않았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뭐 100만원 간다 이렇게 또 방송을 또 올려드렸더니 뭐 200만원 간다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그죠? 근데 지금 뭐 50만원 하는 주가를 200만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먼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허황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목표를 짧게 잡아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LG화학은 거의 100만원 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DI 또 SK이노베이션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렇죠? 신고가 돌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만 아직까지 끄떡없이 이 배터리 3사의 흐름 자체는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CATL이라든가 또 일본의 파나소닉 대비해서 그렇죠. 저평가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공격적으로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까지도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렇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화재가 나는 게 좋은 어떤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조정의 빌미는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면서 오늘도 좀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문자회원만 모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3개월, 뭐 2달 이렇게 하니까 뭐 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들이 오해를 좀 많이 받습니다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이겨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단기간에 그 조급증을 우리가 참지 못해서, 결국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대 투자를 믿고, 그 가치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투자에 동참을 하실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